퇴근 후 지우는 지하철에서 내리며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단체 채팅방 위로 서윤이 보낸 웨딩 사진 시안이 떠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 속 둘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작은 아이스크림을 2개 샀습니다. 오늘도 서윤이 먼저 그의 집으로 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낯익은 향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서윤이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었지요. 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응, 웨딩 사진 봤어? 봤죠? 우리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예식장 브로슈어와 가구 카탈로그, 신혼집 인테리어 사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고 대신 벽시계 초침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지우는 소파 구석에 앉아 브로슈어를 한 장씩 훑었습니다. 주말마다 다녀온 예식장들의 사진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홀, 소규모로 예쁘게 꾸며진 가든홀까지. 그중 하나에 동그라미가 크게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았잖아요. 서윤이 자기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음식도 괜찮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셨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식장은 여기로 하자. 이제 혼인신고만 하면 진짜 실감 날 것 같아. 혼인신고라는 말이 나오자 잠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사무소는 내가 찾아볼게요. 병원 근처에도 하나 있거든요. 우리 쉬는 날 맞춰서 같이 가요.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윤의 눈가에 스쳐 지나간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꼭 초등학교 이후의 기억부터 시작한다는 것을요. 초등학교 전에는 어디 살았었지? 지우가 무심한 듯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이었어요. 그냥 시골 동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시절 하나쯤은 있는 법이라 생각했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로 넘어가는 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신혼집 구조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웃음 사이사이 설명서처럼 작고 단단한 단어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인신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한 장의 서류에서 시작될 이야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둘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점심시간 직후라 그런지 번호표 기계 앞에는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후와 서윤은 나란히 서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작은 종이에 A-124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사람 많네요. 다들 우리처럼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오나 봐. 둘은 민원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 위에는 각종 안내문과 출산 육아에 관한 홍보 전단지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심코 출생신고 관련 안내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둘은 창구 앞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인신고 준비하시는 거죠? 네, 서류 미리 확인하려고요. 직원은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하는 화면이 뜨고 프린터가 부지런히 돌아갔습니다. 먼저 지우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직원은 습관처럼 서류를 훑어보다가 어느 부분에서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흰색 수정 테이프로 가려졌다가 다시 인쇄된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혹시 예전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하신 적 있으세요? 지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직원은 모니터와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기 출생 관련해서 정정 기록이 있는데 입양 관련 코드도 같이 찍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건지 부모님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지우의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옆에서 서윤이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옛날에 뭐 정정된 게 있대. 지우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손에 쥔 서류는 땀으로 조금씩 젖어갔습니다. 직원은 끝까지 친절한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하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다만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건물들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분식집 뒷주방, 불 꺼진 조리대 위에 서류 한 장이 올려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미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서류 위에 찍혀 있는 정정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우야, 그건 옛날에 그냥 행정적인 실수 같은 거야. 입양 코드가 있다던데.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환풍기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끝내 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가게 마감해야 해서. 그 대답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한편 서윤 역시 집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했습니다. 종이 위 예상대로 입양자라는 표기가 선명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카톡 대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지우 씨, 나 입양됐나 봐요.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처음 서류로 봤어요.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상한 거 하나 찾았어. 내 출생 기록에 뭔가 자꾸 숨기는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서윤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과거는 너무 깊이 파지 말까요?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그래, 우린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둘의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버렸습니다. 그 가시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깊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둘은 일부러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야근 이야기, 병원에서 있었던 일, 주말에 먹을 맛집 리스트. 대화의 표면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끝마다 말하지 않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느 저녁 지우는 회사 옥상에서 혼자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옛 주소와 출생신고 관할 동사무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동네 이름. 지우는 그 동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반차를 내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모여있는 언덕 마을이었습니다. 비탈길 아래로 작은 산부인과가 하나 보였습니다. 간판은 바랬지만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은하 산부인과. 그 순간 얼마 전 서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나 태어났을 때 병원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엄마가 가끔 은하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산부인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산부인과가 아닌 뇌과 피부과로 바뀌어 있었지만 건물 모양은 오래된 사진처럼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혹시 예전에 산부인과였죠?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원장님이 바뀌면서 과가 바뀌었어요. 기록은 일부 보관하고 있을 텐데 오래된 건 많진 않아요. 지우는 신분증을 내고 출생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 후 나이가 지긋한 옛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록이라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이름이 강지우 씨? 네, 간호사는 오래된 공책 같은 출생대장을 펼쳤습니다. 펜으로 적힌 날짜와 이름들 사이를 손가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여기 있네요. 어머니 성함이 강미정 씨로 되어 있어요. 안도의 숨이 잠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페이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짜, 바로 위줄. 성별 여모 강미정. 이름은 비어 있거나 흐릿하게 지워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그때 미혼모였던 분이었는데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해서 이름을 비워둔 것 같네요. 자세한 건 입양 기관 쪽 기록을 봐야 할 거예요. 병원을 나오는 길, 지우는 비탈길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산부인과, 같은 어머니 이름.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말수가 줄어든 두 사람은 컵을 거의 비우지 못했습니다. 내 출생 기록에 엄마 이름 말고도 같은 날, 같은 산모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가 하나 더 있었대. 같은 날요? 응. 여아. 이름은 없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나 태어난 병원. 은하 산부인과래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카페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결국 네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거실 테이블 위에 오래된 서류와 출생 기록 사본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미정과 상우는 상기된 얼굴로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말끝은 차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서류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은 손가락을 꽉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내가 얘기할게.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참아온 울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내가 20살 때 낳은 아이야.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부모님도, 돈도, 기대도, 병원비도 못 낼까 봐 매일 울었지.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숨기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혼모였던 시절, 집에서 쫓겨난 일, 아이를 안고 골목을 서성이던 바, 결국 입양기관에서 내민 서류의 도장을 찍던 손의 떨림까지. 그날 은하 산부인과에서 서윤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 그래도 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게 그 애를 위한 길이라고 믿으려고 했어. 테이블 위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난 엄마 딸이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유나, 너무 미안해. 미정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뒤에 상호 씨를 만났어. 그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고 말해줬어. 같이 살다 보니 아이가 또 생겼지. 그게 지우야. 잠시 멈칫한 뒤 그녀는 가장 말하기 싫었던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했어. 그때 내가 용기가 없었어. 다 숨기고 싶었어. 그냥 지금 가진 것만 지키고 싶었어. 상호가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그냥 미정 씨 말대로 조용히 덮고 가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두 아이가 서로 모른 채 잘 살면 그게 다행이라고 어리석게 믿었지.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둘은 형제야. 누나랑 동생이지. 상호의 말은 짧았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후와 서유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장에서 손을 잡고 입장할 사람,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 같은 사진 속, 같은 프레임 속에 항상 나란히 서 있던 사람. 이제 어떡하죠? 서윤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계속 결혼 준비하면 안 돼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가능하다는 답과 안 된다는 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둘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길을 걸었습니다. 강변 산책로를 따라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지우, 오빠. 평소처럼 부르던 호칭이 순간 낯설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연인으로 만난 것도 잘못은 아니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래. 몰랐지. 둘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잖아.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른 척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을 꼭 쥐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우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 내가 널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 다른 모양이요? 연인이 아니라 너무 늦게 찾은 동생으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안지도 잡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둘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기로 조용히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얼마나 아플지 알면서도 그 선택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결혼식 예정일이었던 날 예식장에서는 다른 커플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흰 꽃 장식과 사진 속 웃는 얼굴들 사이로 아무도 모르는 빈자리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그날 일부러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평소처럼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예식장 간판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지만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병원에서 말 그대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 수술을 앞둔 아이, 보호자의 눈물. 누군가의 삶이 이어지는 현장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 상담센터를 꾸준히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상담사의 질문에 답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당신들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미 있었는데
몰랐던 거라고 생각해요. 서윤은 옆에서 천천히 말을 보탰습니다. 예전에는 오빠를 같이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과거를 증명해주는 사람 같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사람. 상담실을 나오는 길, 둘은 예전처럼 나란히 걷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달 후,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고백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계획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우야, 미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너랑 서윤이 같이 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떻겠니? 가족끼리. 지우는 살짝 웃었습니다. 엄마, 지금도 충분히 같이 보고 있는데요. 뭐, 서윤이 장난스럽게 거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앞으로 생일은 같이 보내요. 우리 넷이.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한 가족이니까. 어느 초겨울 저녁, 네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작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촛불 위로 네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흩어졌습니다. 소원 빌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먼저 빌어. 이제 호칭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숨기지 말자. 힘들어도 같이 얘기하자. 가족이니까. 촛불이 꺼지고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케이크의 단맛은 아주 평범한 맛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낯설 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이야기 참 이상하죠? 결혼 준비하다가 오빠를 찾았으니까.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너무 늦기 전에 알게 돼서. 그 말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쉬움, 안도,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이제 둘은 손을 잡고 걷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삶을 멀리서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힘들었으면 푹 쉬어. 환자들 잘 보고 와. 그런 말들 속에 예전과 다른 종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결혼식도 드라마 같은 해피엔딩도 없습니다. 대신 진실을 견디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선택을 인정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려는 조용한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둘이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더라도 그 시작엔 오늘 이 순간이 겹쳐 있을 것입니다. 우린 남매니까 이제는 숨기지 말자. 그 문장은 슬프지만 희미하게 빛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 진실을 함께 견디는 일이야말로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네 사람 모두 조금씩 깨닫고 있었지요.